사회교과서 125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발생하는 경제 교류를 알아봅니다. 무역이 발생하는 까닭을 알아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물건들이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선생님은 옷을 살펴봤더니 베트남에서 만들어졌다고 써 있고요. 색연필은 독일에서 만들어졌다고 써 있네요. 우리는 왜 다른 나라의 물건들을 사용하게 된 걸까요? 두 나라의 이야기를 읽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제 교류가 발생하는 까닭을 생각해 봅시다. 이 나라는 덥고 습하며 1년 내내 비가 내려 사람들은 주로 바나나, 파인애플 등의 열대 과일을 재배한다. 철광석, 원유, 목재, 천연고무 등과 같은 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하지만 휴대전화, 자동차, 배 등을 만드는 기술이 부족하다. 네, 첫 번째 나라는 덥고 습하고 1년 내내 비가 내리는 자연환경을 가졌군요. 두 번째 국가는 어떤 곳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기후가 온난하다. 배, 자동차, 반도체 등을 만드는 기술은 뛰어나지만 원유, 목재, 천연고무 등의 자원은 부족하다. 두 번째 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기후가 온난한 나라군요. 자, 그럼 두 나라가 각자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두 나라에서 풍족한 것과 뛰어난 것은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 국가는 열대 과일을 주로 재배하고 원유와 목재, 천연고무 등과 같은 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합니다. 두 번째 나라는 배, 자동차, 반도체 등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고요. 그럼 두 나라에서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나라는 원유와 목재, 천연고무 등 천연 자원이 부족하고 노동력이 비싼 편이라고 했지요. 첫 번째 국가의 경우 휴대전화, 자동차, 배 등을 만드는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두 나라는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교과서 126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마다 자연환경과 자원, 기술 등의 차이가 있어 더 잘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다르다. 각 나라는 더 잘 만들 수 있는 물건을 생산하고 이를 상호 교류하면서 서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 네, 맞습니다. 두 나라가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을 구하는 방법. 바로 첫 번째 나라는 휴대전화, 자동차, 배 등을 두 번째 말했던 나라에서 수입하고 두 번째 나라는 바나나, 원유, 목재, 천연고무 등을 첫 번째 나라에서 수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두 나라는 서로 자신의 나라에 부족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 사오고 풍족한 것은 다른 나라에 파는 것이지요. 첫 번째 나라, 두 번째 나라 어떤 물건을 교류하면 좋을지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써봅시다. 우선 첫 번째 국가는 열대과일과 원유, 목재, 천연고무 등을 두 번째 이 나라로 보내면 좋겠지요. 두 번째 나라 같은 경우는 배와 반도체, 자동차 등을 첫 번째 얘기했던 나라에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빈칸에 선생님이 방금 전에 말했던 배, 반도체를 적어주고요. 앞에 있는 빈칸에는 열대과일, 원유, 목재 등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것을 무역이라고 한다. 무역을 할 때 다른 나라에 물건을 파는 것을 수출,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오는 것을 수입이라고 한다. 네, 중요한 핵심 키워드들이 나왔네요. 동그라미 한번 쳐보겠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네, 무역이라고 합니다. 무역을 할 때 다른 나라에 물건을 파는 것을 수출이라고 하고,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오는 것을 수입이라고 합니다. 무역, 수출, 수입, 이 세 단어는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무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영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마다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다르고 기후나 환경도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노동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고 어떤 나라는 금이나 석유 같은 천연 자원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또 자본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산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날씨가 좋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으며 어떤 나라는 기술이 좋아 컴퓨터를 잘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 옷감을 더 잘 만드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나라는 농사에 특화하면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잘 생산하는 나라는 컴퓨터에 특화하면 컴퓨터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는 각각 소비하고 남는 농산물과 컴퓨터를 서로 거래하면 됩니다. 이처럼 다른 나라와 거래하는 것을 무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파는 것을 수출,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사오는 것을 수입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나라끼리 무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경제를 개방경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 무역하면서 서로 의존하고 도와가며 살아갑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는 건가요? 하느나, 너도 며칠 전에 친구와 장난감을 교환한 적이 있지? 네가 갖고 있던 장난감을 친구에게 주고 너는 친구로부터 만화책을 받았지? 네, 엄마. 그런데 왜요? 그 거래에서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니? 난 갖고 놀지 않는 장난감을 주고 좋아하는 만화책을 받았으니 손해가 아니죠. 친구도 더 이상 보지 않는 만화책을 나에게 주고 원하던 장난감을 얻었으니 손해봤다는 생각을 하진 않겠죠. 그럼 손해본 사람이 없네요? 맞나요? 그렇단다.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거래를 할 때에는 거래를 하는 사람들 모두가 이익을 얻는단다. 그 거래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없지. 만약 그중 한 사람이라도 손해를 본다면 누가 거래를 하려고 하겠니? 거래를 안 하고 말지.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옷감을 수입하고 대신 휴대폰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무역에서 어느 나라가 이익을 얻고 어느 나라가 손해를 볼까요?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이익을 얻습니다. 무역을 통해 우리나라는 옷감을 더 싸게 살 수 있으며 중국 역시 성능이 뛰어난 휴대폰을 싼 값에 살 수 있습니다. 무역은 어느 한 나라에게만 유리하고 다른 나라에는 피해를 주는 거래가 아닙니다. 두 나라가 모두 이익을 얻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래입니다.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라마다 자연환경, 자원, 기술 등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잘 생산할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가 다릅니다. 각 나라에서 더 잘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제품이지만 더 값싸고 질 좋은 것을 살 수 있겠지요. 그리고 기업은 생산 비용을 줄여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일 것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지 교과서 127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와 경제 교류를 하며 주로 무엇을 수출하고 수입하는지 다음 자료를 살펴봅시다. 우리나라의 나라별 무역액 비율입니다. 왼쪽에는 수출액,
즉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물건을 판 것에 대한 것이고요. 오른쪽에는 수입액,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을 사온 것에 대한 금액을 말합니다. 수출액이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딘가요? 네, 중국이네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미국, 베트남, 홍콩 등으로 우리나라의 물건을 많이 팔았네요. 그 다음 수입액의 그래프를 볼까요? 수입액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인가요? 네, 중국이네요. 그리고 그 뒤를 미국, 일본 등이 이어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물건을 사고 팔길래 지금과 같은 수출액과 수입액이 나오는지 품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을 살펴보면 반도체, 자동차, 석유 제품, 자동차 부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수입품에는 원유, 반도체, 천연가스, 석유 제품 등이 있고요. 우선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반도체하고 자동차, 석유 제품이 눈에 띄지요. 그리고 주요 수입품으로는 원유와 반도체가 눈에 띄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현재 다른 나라에서 많이 사오고 있는 것은 원유입니다. 원유의 수입액이 가장 많은데 석유 제품의 수출액도 많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필요한 원유를 전부 수입해야 하지만 원유를 가공하고 처리하는 기술이 뛰어나서 다양한 석유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반도체를 살펴볼게요. 우리나라는 주요 수출품이 반도체인데 왜 다른 나라에서 또 반도체를 사오는 것일까요? 바로 반도체의 종류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해서 수출하는 반면에 비메모리 반도체, 즉 정보를 처리하는 반도체는 대부분 수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무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빈칸에 해당하는 낱말을 보기에서 끌어다 넣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동차를 미국에 판매합니다. 수입일까요? 수출일까요? 네, 판매하는 것이니까 수출이겠지요.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값비싼 채소를 사옵니다. 수입일까요? 수출일까요? 네, 사오는 것이니까 수입이겠지요. 우리나라는 태국에서 망고를 사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수입이겠지요.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파는 것을 수출이라고 하고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오는 것을 수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역을 하는 까닭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나라마다 자연환경이 다르다. 2번, 모든 나라는 싼 물건을 좋아한다. 3번, 나라마다 자본, 기술 등의 차이가 있다. 4번, 나라마다 더 잘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이 다르다. 5번, 나라마다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다르다. 정답은 2번이겠지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역을 하는 까닭은 나라별로 자연환경, 자본, 기술 등의 차이가 있어 각 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과 수입품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그래프에서 최대 수출품은 반도체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를 다른 나라에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대 수입품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원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물건은 반도체이고 가장 많이 수입하는 물건은 원유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서 128쪽에 있는 무역놀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게임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게임 방법을 살펴보고 경제 교류가 발생하는 까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놀이 방법을 알아봅시다. 학급 전체의 자음모음 카드를 한꺼번에 모아 각 모둠별 봉투에 임의로 나누어 넣는다. 네, 우선 학급 전체 친구들이 기역, 니은, 디귿 혹은 아야, 어여, 자음 모음이 들어간 카드를 한데 모아서 각 모둠별로 임의로 나누어 갔습니다. 실물 카드는 모두 선생님께 제출한다. 그리고 휴대전화, 자동차, 배, 운동화 등이 써있는 실물 카드는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제비뽑기로 각 모둠의 생산물을 하나씩 정한다. 네, 예를 들어 1모둠이 휴대전화 생산물을 정했다면 이 휴대전화에 대해서 생산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음모음 카드를 조합해 완성한 생산물 글자를 선생님께 가져가면 실물 카드로 교환할 수 있다. 네, 갖고 있는 자음과 모음 중에 휴대전화를 글자로 만들어서 가져가면 휴대전화 실물 카드를 선생님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차 생산이었고요. 이어서 2차 생산 살펴보겠습니다. 모둠별로 사용하지 않은 자음모음 카드는 다른 모둠과 교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휴대전화라는 글씨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자음 모음을 쓰고 나서 남은 자음과 모음은 다른 모둠과 가서 교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휴대전화에 휴자를 만들 때 히읗이 없으면 다른 모둠에서 바꿔올 수 있는 것이겠죠. 다른 모둠과 거래해 얻은 자음모음 카드로 생산물 글자를 만들어 실물 카드로 교환한다. 생산 결과표를 칠판에 기록하고 주어진 시간 동안 실물 카드를 가장 많이 모은 모둠을 오늘의 무효광으로 선정한다. 자, 어떤 놀이인지 게임 방법 다 파악했나요? 자, 그럼 이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 교류에 대한 이야기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모둠별로 각기 다른 봉투를 나누어 갖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다른 봉투를 가진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나라마다 자연환경, 자본,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과 똑같이 서로 다른 봉투를 갖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2차 생산을 할 때 왜 다른 모둠과 자음 모음 카드를 교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요? 네, 맞아요. 바로 우리 모둠에 필요한 카드가 다른 모둠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1차 생산과 2차 생산, 차이가 난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첫 번째 1차 생산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우리 모둠이 갖고 있는 자음 모음 카드로만 생산물이 나왔다면 2차 생산에서는 필요한 카드를 다른 모둠과 교환하면서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놀이에서 쓰인 이 카드, 실제 무역에서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네, 각 나라에서 가진 자연환경과 자원, 자본, 기술 등을 의미하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나라 사이에 무역을 하는 까닭, 무역놀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역을 하는 무역, 네, 각 나라마다 자연환경, 자원, 기술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각 나라마다 더 잘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이라고 했지요. 오늘 배운 주요 키워드, 무역, 수출, 수입도 기억하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